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엔캠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어때요? 전체 그림이 올라갔죠? 보면은, 이상할 거예요. 아니, 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왜 올라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괴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트럼프가 얘기해서 수혜주를 받은 게 조선 쪽이죠. 조선. 자, 조선은 수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재건 쪽도 트럼프 언급으로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좀 트럼프 언급으로 안 좋은 게 2차 전지. 그죠? 안 좋았어요. 근데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취임하면 뭐예요? 취임하면 안 좋은 거잖아. 왜? 트럼프 때문에 빠졌었으니까 취임하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빠져야지. 근데 올라. 그럼 여기서 조선과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다. 근데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내연기관 관련된 차들에 좀 뭐 차다가 좀 안 팔리고 전기차가 좀 더 팔릴 수 있다. 이러한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가짜다. 일단 SY 스틸텍 같이 보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보합이긴 한데 얘가 전통적인 또 이제 그거죠. 그 뭐냐 재건주고 오늘 전광판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올라간 종목들 중에 좀 보면 쭉 내려서 보면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고요. 제약도 개별적으로 좀 올랐고 근데 뭐 오늘 재건주가 뭐 유난히 많이 올랐다?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 지금 구간에서 종전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도 종전 관련돼서 종전하면 이제 뭐 물류비가 뭐 싸질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송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HM이 잠깐 재료 소멸 나온 거 봐서는 크게 재건 쪽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조선주만 왜 좋냐? 하나오션 좋죠? HD 현대마린 솔루션.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린 솔루션 앞에 구간 저항 있죠? 저항 있죠? 저항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일 구간에서 슈팅 쏘다가 밑으로 꽂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야? 2차 전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 결과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함으로써 악재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취임하는데 악재가 해소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을 받았던 거지. 트럼프가 취임한다라고 해서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 하락이다. 라는 관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일단 15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5분봉으로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자리들은 조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추세를 올리는 흐름에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에서의 뭐하다? 추세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돌려줘야보다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밑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저항선 자리가 15만원 선이거든요. 15만원. 요 자리를 뚫어준 이후에 지지가 나와줘야지 하락하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뭐가 돼야 된다? 일단 15만원 구간 돌파 이후에 계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현 구간 엔캠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좀 계속 드린 부분이지만 MSCI 관련돼서 편출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MSCI 편출. 자, 이번에 만약에 편출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동시호가에서 매도 폭탄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요걸 어떻게 받아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려봤자 외국인들이 매도 때릴 거 아니에요. 편출되면. 그쵸? 매도 때리면 어떻게 돼?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MSC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MSC에 편입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입된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편출된다 그러면 못해요. 편출된다 그러면 기대감 소멸, 뭐 약간 재료 소멸, 좀 약간 안 좋다 생각해서 빠지죠. 근데 항상 MSCI 편출되고 나면 오르고요, MSCI 편입되고 나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편출되고 잠깐은 밀릴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올라가는 게 훨씬 많았고요, MSCI 편입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편입되고 나서 살짝 올라갔다 계속 빠진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MSCI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MSCI 이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MSCI 때문에 편출된다. 편출되는 거 알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받아놓고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자, 금감원 공시를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1월 동안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1월 동안 딱히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냥 이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사채를 바닥에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14만 원짜리를, 그쵸? 14만 원짜리를 9,100원을 받아서 처분했죠. 즉 15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15만 원에 받아간 친구들이 누구예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라는 거예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 일임회사에서 많은 물량들을 다 받아갔다. 총 2,200억 정도의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2,000억 정도의 물량을 받아갔는데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5만 원에 받아갈 리가 없잖아. 근데 받아갔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다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한국채권투자운용, 얘네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요. 얘네가 지금 가지고 간 물량이 몇 주입니까? 거의 이게 11만 주 증감 보면 한국채권투자운용 18만 주 갖고 갔죠. 18만 주. 수량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계산을 잠깐 살짝 해볼까? 자 18만 주 곱하기 15만 원. 이건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70억이요. 한국채권투자운용이 270억 가져갔다. 자, 그냥 가져갔을 리는 없고 분명히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거는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모펀드가 특정 집단이 많고요, 이 재료를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즉 내부 정보죠. 그래서 특히 이런 애들, 이렇게 옛날에 뭐 엔투텍이나 AB 프로바이오 작전주에 들어왔던 이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가 작전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냥 제가 네이버에 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체크 한번 해봅시다. 한국 채권 투자 운용 뭐 엔투텍, 과거에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보면은 한국 채권 투자 운용은 12 전문회사이며 운용자금이 1조 원이다. 한국 채권 투자 운용 12인수 S맥과 무슨 관계이길래 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에넌 에너지도 들어갔고요. 자, 보면은 투자조합 DBW 투자조합,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얘네들이 투자하는 건 뭐다? 투자하는 건 미친 주가 상승이 나온다. 무자본 M&A 의혹 투자조합, 시발행과 유중 등에 참여한 엔터텍과 한국채권투자운용 관련 내용이 되게 많아요. 얘네가 지금 이름도 안 바꾸고 계속적으로 한국채권투자운용을 하는 것은 어쨌건 단기적으로 2020년도, 21년도 많이 해먹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름을 등장시켰다, 엔캠에.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엔캠을 찍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MSCI 관련돼서 편출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보다 우리가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엔캠 관련돼서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1월 13일에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보시면은 뭐 엔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그냥 간단하게 뭐 글로벌 전액 MS 4위 업체인데 요즘 아마 올랐을 거예요. 3위로. 제가 3위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과거에 좀 있던 내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 엔캠에 있던 정보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엔캠의 성장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2차전지 시장 조사 업체, 그죠? SN 리서치가 2025년 리튬이온 2차전지 전해액 기술 동향 및 시장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전화액 수요는 2024년 142만 톤에서 2035년 446만 톤으로 약 300만 톤 이상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는 연평균 성장률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전기차 EV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을 시사한다. 일단 뭐 캐즘 현상이 있긴 한데, 일단 캐즘 현상에도 두 자리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팩트는 이렇게 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호재성 기사 그리고 악재성 기사 둘 다 확인해서 자료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글로벌 2차전지 전해 전문기업 웬캠은 24년 이미 50% 이상의 북미 내 시장점을 달성했으며 26년 북미 지역에서 전액 생산량을 총 90만 톤 달할 것을 전망되고, 웬캠은 압도적인 생산력 기반으로 65만 톤 규모의 전액을 현지 시장에 공급할 방침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웬캠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전액 공급사로서 뭐가 된다? 대규모 공급 계약,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한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의 뭐가 있어? 러브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뭐다? 기사로서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 기사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좀 전액이 비싸더라도 중국산이 아닌 결과적으로 이제 북미에 있는 앵킴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관세를 빌미로 조금 어차피 얘가 지금 중앙첨단 소재 리튬이온 관련돼서 수직 계열화를 준비하고, 수직 계열화죠, 거의 수직 계열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리튬이온 관련된 부분들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엔캠의 마진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공급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캠이 해외에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이 빅테크들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에 좀 언급을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면 제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놨는데, 일단 엔캠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고요. 관련주 대부분의 고평가 영역에 집합한 매도세가 수렴되었고, 그 다음 전방 시장의 전기차의 수요 둔화 현상, 캐즘 영상이죠.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시키거나 폐지시키는 국가가 늘어난 영향이다. 유럽 및 미국 왕선차 업체들의 판매 부진,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런 하락들을 반영을 받았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부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장기 추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15만원 15만 선을 넘어주면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것이고, 15만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의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2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결과적으로 받아간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어떠한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밑에도 쭉 있는데,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자료 제가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 전달을 좀 드릴 건데,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꼭 보시고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할지 같이 공유하실 분들 있으면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구간 이 12에 대한 부분 2,20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얘네들이 주가를 올릴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주당 15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분명히 매도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평단 20만원에 오래 물려있다라고 하면, 20에서 25만원 오래 물려있다라고 하면 내 평단가의 주가가 올라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버텼으니까 이제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만큼 버텼으니까 올라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띄워 놓을 겁니다. 텔레그램 링크도 여러분들한테 띄워 놓을 거니까 이거 복사해서 영상 설명창에 올려 놓을게요. 여러분들 영상 설명창에서 초대 링크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위쪽에 번호 있죠. 위쪽 번호로 간단하게 010-9201 6329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요거 분명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준비 잘 하고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이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봇과 바이오 조선을 언급을 자 12월 26일에 1월 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1월에 수급을 올릴 종목들을 코스피, 조선, 코스닥, 바이오로 봐라. 조선 엄청나게 폭등하잖아요. 그죠? 12월 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1월 달부터 집중했죠. 정확하게 12월에 말씀드렸고 로봇도 1월 달부터 급등했고 바이오도 급등하고 있지만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특히 생물보안법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한 종목은 좀 담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IRA 법안으로 2차전지 급등 나왔잖아요. 특히 엔캠도 급등이 나왔지만 엔캠보다 많이 급등이 나온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 다음 누구예요? 하이드로리튬이나 또 누구 있죠? 뭐 금양 이런 애들은 10배에서 50배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원자재 쪽 그리고 장비 쪽을 견제했는데 원자재 리튬 쪽에서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물보안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물보안법은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원료의약품과 이 CDMO 쪽 여기를 규제하는 부분인데 이 원료의약품과 CDMO 쪽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겠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된다? 10배에서 50배 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자료도 또 만들어 놨는데 생물보안법 이슈 요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자국의 바이오 산업과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 정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생물보안법이 발효되며 중국 기업에 의존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국 외 기업으로 거래처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반사이익에 관련된 부분들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죠? 뭐 한다? 이 부분 제정 앞둔 미국 생물보안법 국내 CDMO 반사이익 기대된다 라는 부분이고 현재 생물보안법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게 가장 빠르게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가장 첫 번째로 할 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주들도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으니까 요거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엔캠에 관련된 대응에 대한 부분 010-910-6329 엔캠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자료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